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창업 메뉴 분석에 있어서 민물장어편입니다. 네, 민물장어 좋아하시나요? 장어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국내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물장어, 보통 이제 장어를 민물장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쪽이나 이쪽 가게 되면 이제 갯장어들 많이 드시기도 하고, 또 붕장어도 많이 드시기도 하고, 소위 안하고라고 하죠. 이렇게 칼질 내가지고 사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꼼장어라고 하는 먹장어.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크게 4가지의 장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물장어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극동뱀장어라고 해서 자포니카 종이죠. 그래서 오늘 넥타이 색깔도 좀 장어랑 비슷한 색깔을 골랐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포니카 종에 우리는 민물장어를 먹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포니카 종이 있고요. 크게는 뭐 한 130c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저희가 2017년인가요? 경기도 용인 신갈에 만미정이라는 이제 장어집을 컨설팅을 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시그니처 메뉴가 용장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팔뚝만한 길이에서 1.5m 정도 되는 1m에서 1.5m 정도 되는 그런 용장어라고요. 용만 해서 용장어예요. 그래서 그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그래서 그런 장어를 드시다 보면은 장어의 새로운 경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어는 우리가 뭐 고려시대 때부터 쭉 애용하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도 많이들 애용하고 계시죠. 특히나 여름철에 보양식, 그 다음에 남자들의 건강식, 노골적으로는 정력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어 효능은 뭐 당연히 그런 뭐 비타민 A가 많고, 비타민 E가 많고, 칼슘이 좋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뮤신, 남성 정력에 좋기 때문에 장어는 대한민국에서는 40, 50대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계속 나오죠. 정력에 관련된, 특히나 뭐 굴, 그다음에 뭐 부추, 복분자, 마늘, 다 정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장어 전문점에서는 메뉴 구성할 때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같이 메뉴 구성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한의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건강에 대한 보양식이 다 많이 나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과서, 우리 흑염소처럼 과가지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에 아주 이로운 그런 장어의 힘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장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전부터 너무 왔었고 많이 찾고 있는 각 그런 의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자선어보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어를 섭취할 적에 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상극이어서 같이 드시면 안 돼요. 만약에 장어집에서 복숭아를 후식으로 낸다 그러면 그 집은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궁합, 생강, 마늘, 부추. 우리가 실제로 뭐 장어도 이렇게 생강 같이 먹지 않습니까? 생강, 마늘, 부추, 복분자, 대추, 파, 검은콩 등은 아주 궁합이 좋은 거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속에 부대낌도 없이 아주 좋은 그런 음식들의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어는 뭐 세계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일본에서는 워낙에 많이 있죠. 장어 덮밥식으로도 많이 먹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도 그런 볶음이라든지 뭐 튀김 형태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특히 이렇게 뭐 젤리 형태나 아이스크림까지 넣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글쎄 우리 상식이랑 좀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이쪽 유럽에 가시면은 새로운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장어 생산량. 요게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했을 당시가 2020년인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어는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 아무래도 좀 매출이 좀 적어서 가격이 좀 떨어졌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장어 생산지는 전라남도. 전체 생산량의 58%가 전남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풍천장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장어인데 말 그대로 풍천 그 지역에서 바람 풍자에 내천자에서 그 장어들이 몰려온다, 바람이 불면 몰려온다 그래서 이제 풍천장어로 유명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 재미있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거에는 우리가 임진강 유역에서 강화도 인근에서 장어들이 많이 잡힌다고 해서 지금도 강화도에 가시면은 장어집들이 많이 있는데, 또 특히나 임진강에 가면 뻘장어가 있습니다. 이제 갯벌에서 일반 장어에서 뻘장어에서 6개월 정도 더 키운 장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즐기고 되게 좀 이렇게 건강하다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호불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장어와 차이가 있어서 그건 좀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거의 수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치어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에 뭐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뭐 1,000원까지도 가기도 하는데요. 치어 상태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양식을 해서 키워서 이제 잡는 형태가 되겠죠.
네, 가격 추이는 1년 중에서도 뭐 가격 변동이 되게 심한데요. 역시나 아무래도 성수기 여름에 가장 매출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소비도 많이 되다 보니까 그때 매출이 제일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이게 이제 장어가 보양식이다 보니까 장어를 보양식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보양식의 시장이 얼마 될 거냐. 그래서 봤을 때는 이 당시에 뭐 6조 6천억 정도의 시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한 2조 원이 장어 시장. 크죠. 그다음에 삼계탕. 뭐 보양식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쉽게 접근하시는 게 삼계탕. 그다음에 전복도 한 2조 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주로 우리나라에서 보양식으로 일컬어진다 해서 뭐 이런 거 보면서도 우리가 뭐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한다면은 뭐 보양식 전문점 아예 상호를 그렇게 가서 이런 재료만 가지고서 뭔가 메뉴 구성한다라면은 40, 50대 남자들이 바글바글 할 것 같습니다. 네, 끝에도 좀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도 지방 가면 보신탕을 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적지는 않아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외곽에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 애견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어의 소비자 인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1위는 보양식의 삼계탕이고 2위는 한우, 그다음에 3위는 장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니까 보양 효과가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주 챙겨 먹는 사람들은 제가 40, 50대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70%, 40, 50대들은 70%를 챙겨서 먹을 정도로 먹는 아이템이다. 그 다음에 특히 여름에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장어 생산지, 우리 전남 쪽이나 가게 되면은 장어 특산물이 많이 나오고 그런 장어가 특화된 지역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름, 그 다음에 또 뭐 관광지들의 행사가 있을 때 매출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소비자들의 패턴들을 잘 이해하시고 사업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양식의 적정 가격은, 요거는 이제 뭐 장어뿐만 아니라 전체 보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20,000원대. 그래서 여기 지금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장어는 그래도 1인당 먹다 보면은 최소한 한 6, 7만원, 7, 8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서 장어집은 만약에 창업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상권 분석을 잘 하시고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까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어 소비자 인식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뜨는 보양식.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장어다, 삼계탕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새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랍스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낙지, 문어, 쭈꾸미들도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트렌드들은 어떤 시기나 어떤 연도 아니면 시즌을 거치면서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보양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빅데이터상에서 좀 검색하다 보니까 뭐 계절, 오랜만에, 오래 사는 비결, 뭐 직접 만든 이런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추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 뭐 장어 전문점 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이런 키워드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블로그나 이런 활용할 적에 아니면 해시태그를 쓸 적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히팅 숫자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빅데이터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들,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들을 활용하시면 온라인 마케팅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장어 이슈 및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 장어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가격이 전에보다는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좀 생산량은 많고 소비가 좀 덜 되다 보니까. 근데 아마도 좀 코로나가 좀 회복이 된 이후에는 다시 좀 가격대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장어.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장어 시장은 뭐 한 2조 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40, 50대 전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장어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건강식이다, 또 어떤 면역력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0, 30대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연인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젊은 층들도 점점점 건강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소비층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고, 이 장어의 핵심 키워드는 건강, 맛집, 가격, 술, 소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어가 비싸기 때문에 좀 약간 소득 수준이 있는 그런 상권. 그 다음에 장어는 일단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음식들, 경제력이 있는 그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이다 보니까 나오는 사이드 반찬까지도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가 좀 차별화된 서비스가 뭐냐 해서 뭐 식전에 뭐 나온다든가 뭐 식전주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새로운 뭐 장어만의 뭔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시는 손님한테 장어 액기스를 한 봉지씩 드린다든지 이런 좀 디테일한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네, 장어 올해 이제 여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장어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